안녕하세요. 반사쌤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어머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어떤 학원이 맞는 건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원을 되게 오랫동안 5년 이상 꾸준하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 영어를 보려고 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온다. 내가 내 아이 5년 동안 영어 유치원이라던가 학원을 보냈던 게 혹시 잘못된 건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은 그래서 그 학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어 학원을 고르는 기준, 바로 아이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기준을 다 사용하게 되면 학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은 초등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등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기준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대략적으로 가져가셔야 할 기준 4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앞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영어 유치원 때부터 쭉 잘 따라와서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선행이 한 3학년 이상 앞서 있는지, 혹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비기너 단계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영어 정도는 잘 따라왔다, 현행 정도는 우수하다, 현행 정도는 괜찮다, 하지만 딱히 어떤 학원을 추가적으로 보낸다던가 선행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냥 구몬이라던가 학습지 정도, 문제지 푸는 정도만 혼자 했었다, 요런 것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기준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비기너 단계와 선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선행이 영어 유치원 때부터 쭉 잘 되어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영어가 조금 우수하다, 뭐 리스닝이라던가 영어 책을 읽는 것이라던가 노출도 꽤 많이 됐기 때문에 또래보다는 우리 아이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께는요,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정말로 가만히 있다가 아이가 그 학습 커리큘럼만 따라가다가, 왜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그 간극이 굉장히 세세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다른 또래보다 굉장히 잘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가 좀 더 뛰어나게 된 건지, 아니면 아이가 진짜 자기주도 학습처럼 되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머님과의 어떤 그 학습 습관이라던가 어머님의 개입을 통해서 아이가 학습식으로도 영어를 꽤 단어도 많이 이해하고 있고 영어 시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출이 된 적이 있는, 이런 선행이 되어 있는 아이다. 저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있겠다, 그리고 선행도 어느 정도 되어 있겠다. 그러면 학원의 선택이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들이 만약에 원한다면 전 대형 학원을 추천드려요. 이때 대형 학원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형 학원은 한 아이에 대한 집중보다 여러 아이들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래보다 3학년, 4학년이나 앞선 선행이 사실 되게 소규모 학원에서는 많지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 고객층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과외 형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있지만,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있는 환경에서는 정말로 탄탄하게 이 반을 밀어줘야 되는 반이다, 이 반을 위해서 우리가 주 고객층이다 라고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대형학원의 어떤 커리큘럼도 아이가 너무 많은 숙제 양에 불만이 없다면 그런 환경 되게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빨리 따라가 보는 것도 되게 아이의 그 우수한 성적을, 간극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대형 학원을 추천드리는 이유 2번째가 뭐냐면, 사실 아이들은 정말 그 어떤 자신감이라던가 자부심, 그리고 흥미가 덧붙여지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는 아이들이에요, 연령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학원
무슨 반이야?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아이가 굉장히 프레셔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모티베이트가 돼가지고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라던가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자극이라던가 격려가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있는 반에서 나는 뒤처지면 안 돼. 저 친구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지? 반의 아이들에 있어서도 환경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과 같이 속해 있고 싶은 마음도 되고 다른 아이들도 다 이 정도는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덩달아서 피어 프레셔도 어느 정도 존재하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비기너 단계다. 선행학습자는 아니다. 지금 학교라던가 학습지 정도의 영어만 노출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단계 학습식으로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영어학원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머님, 아이가 첫 번째 영어를 접하려고 할 때 이때 느끼는 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영어는 처음 노출하게 됐을 때, 학습식으로 처음으로 전환하게 됐을 때 반드시 흥미와 재미로 시작을 해야 해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뭔가 너무 힘들어, 내가 못 따라갈 것 같아,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영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의 그 어떤 여정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뭐 중학교든 고등학생이든 레벨 테스트를 보러 왔는데 영어 학원을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딱 다니고 그때부터 한 번도 안 다닌 친구들. 근데 어머님께서도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트라이를 해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그게 잘 안 됐던 건지 아이가 먼저 이야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오랜 시간 3년, 4년 이상을 영어 학원을 안 다니고 이제 처음으로 오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학습자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진짜 따라가기 어렵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만약에 그 아이의 나이가 뭐 중학교 1학년이다 이러면 상관없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이 진짜 가장 마지노선, 영어 시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도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되지 않는 아이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자인지를 모르는 경우일수록 저는 빨리빨리 한번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 경험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잘못된 첫 번째 노출 때문에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그 학습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시기가 다 초등학생이거든요. 중학생이 넘어가고 나면 강제적으로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 아이들이 후회하고 어머님께서도 내가 좀 더 일찍 해줬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의 기준은 반드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아무리 학습식이라고 할지라도 흥미와 재미 위주로 시작을 할 수 있는지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흥미랑 재미 위주라고 해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혹은 중학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대비인데 흥미랑 재미 위주로만은 영어를 가르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잡아서 가주실 수 있는 그런 중소형 학원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아이가 중소형 학원이 싫다, 과외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과외는 확실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제가 물론 이제 과외 학습자들이 너무 성공한 학습자들은 저희 학원에 별로 이렇게 방문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과외 학습자가 끝까지 과외만 가지고 마지막까지 선행을 유지하는 그런 학습자는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과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형 학원이라던가 어떤 학원을 다니시면서 그 서브로 같이 가져갔을 때 이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저는 과외라고 봅니다. 과외만 의존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과외는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선생님께서 리드를 하셔야 되는데 아이 페이스에 맞춰주는 단계가 과외다 보니까 이거는 태생 자체가 아이한테 따라가는 개념이라서 끌어주기가 굉장히 힘든 학습법이에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딱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리가 좀 어렵다. 추가적으로 선생님께서 전화라던가 무언가 다른 온라인으로 수업이라던가 질의를 다 받아주시고 그런 선생님이라면 너무 잘 만나셨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과외는 서브로서 어떤 대형 학원이라던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우리 아이가 내신을 잘 따라가는 건지 문법이 조금 약한데 이 문법 파트를 조금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그때 내가 필요한 그 수업만 듣고 싶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정규 학원을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서브로서 내가 부족한 거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과외를 하셔야 가장 성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